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도 오셨나 봐요. 예,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전문건설협회 우리 가족의 날인데 오늘 참 처음으로 열리는 날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이제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힘을 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도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여겨지는데 제가 진행하는 클릭이 사람에서 항상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오늘 다행히도 오늘 함께 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우리 김태경 회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면서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앞두고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못 온 또 현장에 일들이 엄청 바쁘실 판인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방문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어렵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부 행사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도 또 해놓고 했거든요. 오늘은 좀 이렇게 현장에 좀 짐을 툴툴 좀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재밌게 우리 또 가족들이 한번 즐겼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협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가운데 올해 지금 1년 하셨는데 전국 안 다니신 데가 없을 정도 그렇게 바쁘게 보내셨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돌아다닐 곳이 많습니까, 회장님이?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바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막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깨 애로사항도 있고 또 우리 유상 제고도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도 이제 밑에서부터 이 건설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항상 하대하는 그런 우리 전문 건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은 곧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저희들 어필을 해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사나 기관에서 초청을 하면 안 받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좀 피곤은 한데 네. 열심히 아무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있었잖아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 비율도 높아지고 그 성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 우리 지금 건설업은 다 관심이 있는데 새만금이 사실 우리 안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1년에 한 2조, 3조 정도 이렇게 사실 우리 건설하고 있지만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새만금에서 1년에 한 2, 3조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희 안방에서 먹거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전문건설이 이렇게 다시 손을 놓고 있어. 또 언론이나 중앙이나 간에서도 전문건설은 관심이 없고 종합건설 지분참여 하도급은 관심이 없고 지분참여에 대해서만 엄청 이슈가 큽니다. 언론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회장이 되면 간거하지 않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지산도하고 새만금 청하고 저희 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슬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데 제가 항상 도회나 새만금청에다 얘기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한 2조 정도 나오면 한 1조 5천억 원의 지역이 제가 해야 한다는 그런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건설 전라북도 회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일도 하더라고요. 저기 뒤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장학 사업을 그렇게 그동안 20년 가까이 8억, 9억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장학 사업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회원사 1,700개 회원사님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년째 한 8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장학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인재들을
어떻게 보면 좀이라도 우리가 보탬을 줘야 그 친구들이 또 크면 우리 지역에 어떤 또 기여를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 장학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어렵겠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그래도 회장님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올해 이제 우리 전라북도회 전문건설협회가 갖는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희망 어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날 지금 조직 개편을 의회까지 통과해서 지금 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 지금 도에. 그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 배치가 됐어요. 우리 전문건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도급 전담부서가 생겨가지고 인원 배치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인원 배치라는 게 사실은 지금 뭐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복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인원 배치를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강력한 어떤 도에서 우리 협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인원 배치까지 끝났기 때문에 예. 아무튼 우리 시군의 어떤 그런 것이 파급 효과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한 가지 또 더 좋은 소식은 예. 지금 내년 초에 조직 개편할 때 전주시에서 지금 다시 하도급 전담부서를 지금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주시가 또 하도급 전담부서를 해야 하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그나마라도 분양시장이 한 1조 한 5천 정도 작년 보니까 전주시에서 그나마라도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호주머니에다 다 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를 외주업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건설 지금 18개 지금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 전문건설에서 아파트도 지금 외주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힘이 안 되고 그래서 간에서 직접 인허가권자들이 여기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저희들이 10마디 하는 것보다도 간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급 전담부서를 강하게 김수성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저번에 협회에 대해서 좋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회원사님들이 그런 부분도 민간 어떤 시장도 좀 관심도 갖고 하도급 전담부서가 생긴다는 게 맹목적인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공무원은 분명히 그 성과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저희들하고 또 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어떤 현장 가서 일이 어떻게 되냐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상대는 안 해주겠지만 저희들은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해서 어떤 답을 갖고라고 하면 분명히 그 답은 갖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무튼 내년에 전주시하고도 또 하도급 전담부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분명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모처럼 마련한 자리인데 또 특강과 가수 공연까지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년에 애써 주십시오. 예. 예, 김태경 회장님의 희망 있는 2019년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주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특강 이어질 텐데 우리 사회의 그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 안전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해 주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예, 우리나라에서 이분은 대표적인 법의학자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매주 등장하는 분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실 우리 이호 교수님 특강 이어집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너무 뜨거운 박수는 좀 저한테는 황공합니다. 우선은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을 하고 있는 이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법의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법의학이 등장했던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아픈 사건들이지만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안전에 있어서 법의학과 또는 안전에 관련된 기업체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환자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진으로 끝납니다. 환자가 제가 보고 나면 이제 화장터로 가게 되죠. 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때는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사회적 생명체입니다. 그 사회적 건강성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죠. 삶을 공부하면서 죽음을 공부하게 되고, 죽음이 없다면 삶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책의 한 구절이 저한테 뇌리에 딱 박혔습니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뒤로부터 이제 외부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저도 좀 잘 못 읽습니다. 저희가 법의학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법의학 그러면 부검, 범죄 현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학은 법정에 관련된 공공의 퍼블릭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에 관련된 이라는 것이 포렌식이라는 표현인데요. 요즘 디지털 포렌식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 연관성으로만 보고 있지만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무엇, 이것을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메디신은 의학이거든요.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서 PC방 사건 때 그 응급실 의사가 어떻게 법정에 가서 얘기하면 법이 응급의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정신감정을 하면 법이 정신과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다 틀으면 그게 법의학이고, 저는 그 중에서 법의병리학을 합니다. 법의병리학은 아마 이제 연배들도 있으시니까 뭐 위내시경이나 또는 다른 친지분들이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하신 적 있으시죠? 그 조직검사를 하면 병리과에서 암인지 염증인지, 암이라면 어떤 세포의 종류인지 이걸 진단을 받아요. 그걸 4년간 트레이닝 받은 저는 병리학을 하고 나서 이제 법의학을, 사건에 관련된 시신을 보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병인지 손상인지 이걸 보는 법의병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의병리학자를 법의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법의학 내에는 모든 학문이 법정에 자기 의견을 내주면 그 포럼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법의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의 산부인과학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정 설비에 관한 어떤 법정의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죠. 전기 시설이든지 이것도 법정 설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법정에 관련된 무슨 분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되게 사법부검 있고 개인식별 있고 임상법의학 있고 의료법학이 있습니다. 사법부검은 말 그대로 부검이죠. 그건 써 있는 건 오토피라고 써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오토는 자동입니다. 옵시는 본다는 뜻입니다. 부검은 제가 부검을 통해서 밝히는 게 아니고 시신은 스스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신이 스스로 보여주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피는 법의학자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법의학자가 열심히 눈을 뜨고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생각을 해서 시신이 말하는 것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오토피가 됩니다. 개인식별학은 DNA죠. 요즘 뜨는 게 그게 있죠. 그 북한에서 유해 발굴해서 미국으로 송환을 하는 미군 유해들. 그때는 DNA로 하는데 백골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백골화되어 있으면 실은 핵은 없고 세포 질만 있어서 모계 쪽만 DNA가 돼요. 그러면 그 1950년대 20대였던 청년의 모친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북한에서 아무 유골에다가 군번줄을 해서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유전자를 맞출 수 있겠느냐? 매칭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데, 그것은 그 군인이 집에 그 당시 보냈던 편지의 우표 뒷면에 그 사람의 타액이 말라 있습니다.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그걸 매칭을 하죠. 근데 유전자라는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건조만 시켜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패됐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죠. 실은 개인식별학은 역사도 좀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 낫에 찔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범인은 낫을 씻었겠죠. 고 의원님이 각 집에 있는 낫을 다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널어놓습니다. 근데 한 낫에만 가서 파리가 붙는 거예요. 육안적으로는 씻었지만 곤충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낫이 범인이다 해서 법이 곤충학도 그렇게도 또 시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병헌 씨 사건 이후로 법이 곤충학자들이 이제 몇 분 생기고 있어요. 임상법의학이랑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법의학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지금 국가수 32명, 총 합쳐서 5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1월 23일 날 저희가 법의학 학회를 하는데 내과 학회나 소아과 학회 가면 막 부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법의학 학회는 제약회사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물 받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전주에서 만약에 학회가 열렸다 그러면 끝나면 그 지역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법의학은 같은 관광버스를 한 차에 타지 않아요. 그 차가 굴르면 법의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 놀고 갑니다. 각자. 부검 건수가 우리가 연간 한 3만 8천 건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부검은 약 지금 국가수하고 대학하고 개원이라는 건 법이 의원을 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대도시 단위에서 사망진단서를 직접 현장 가서 보고 발부하는 의사분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약 9천 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41개 의과대학에 다 써 있지는 않죠. 보시면 저렇게 있는 거 뭐냐면 원래 여기 써 있지 않은 대학은 법의학 교실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있었던 저 그때 카톨릭대, 건국대가 왜 써 있냐면 계셨던 분이 정년해서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전북대가 약진하고 있죠. 전국에서 2등이지 않습니까? 2명씩이나 있어서. 그래서 전라북도 부검은 전라북도 사건 사고는 의료사고 외에는 저희 전북대학교에서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과연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보면 한국이 147만 명당 1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59명이지만 약 200명이 좀 넘어줘야 기본적인 부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40만 명당 한 건, 일본은 80만 명당 한 건인데요. 또 부검 액수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현장에 대한 접근권도 제가 15년 전에 국가수에서 대학을 오기 전에 가장 많이 부검할 때가 1년에 480건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검시라는 것은 밑에 검시는 시신을 본다는 거고 그 옆에 검시는 볼 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SI라고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인베스티게이션은 볼 시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시신을 중심으로 전체를 다 보는 것을 검시. 저희 의사들만이 보는 것이 그냥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시신만 보는 거, 검안서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좀 다른 건 좀 지나가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외국은 레이저 포인트가 선진국은 제 밑에 보면 변시체가 발생하면 변시체를 경찰이 법의관 사무소로 다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접근을 경찰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CSI 수사대라고 제3의 독립적 기관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변시체가 발생이 되면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을 보고 검안 의사한테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다음에 검찰한테 가서 영장 신청을 할 건가 말 건가 물어보고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 검사가 경찰한테 집행하라고 그러면 그때 부검의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고 시신이 이동해서 오는 거죠. 저희는 현장을 가본 적이 없고. 외국은 처음부터 법의관 사무소에 조사관들이 가서 시신을 보고 법의관 사무실로 시신을 가져오고 부검 여부도 거기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돼 있으니까 십몇 년 전만 해도 또 한 번 돌아가신 분을 또 돌아가시겠는데 뭐 터부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검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일 때문에 실은 변사 현장을 저희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망 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를 전문가가 채취를 못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망 시간을 가지고 남편이 범인이냐 아니냐 다툼이 있었어요. 남편이 예를 들면 7시에 출근했고 화재가 9시쯤 감지가 돼서 진화하고 9시 반쯤 모녀의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모녀가 살해당한 지 4시간, 적어도 3시간이 넘으면 남편 스스로 집에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해서 남편이 범인이 돼요. 그런데 그 이내다. 그러면 남편이 벗어나고 제3의 범인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체 현상을 봐야 되거든요. 경직이 어떻게 되느냐, 시반이 어떻게 발현됐느냐, 체온의 하강이 어떻게 되느냐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94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검시 제도가 전문가가 임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못하니까 사건을 아예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뒤로도 이게 변했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 법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대륙법을 이식할 때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걸 이식한 일본의 검시 제도는 우리보다 좀 나아졌어요. 우리는 이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저희 법의학자들입니다. 법의학자는 죽은 사람을 대변해서 산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했던 이 죽음 막을 수 있는 죽음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티비 비버스 도슨트. 저건 뭐냐면 죽은 자가 산 사람을 가르친다예요. 죽은 자는, 망자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산 사람들한테 적신호도 보내고 경고 사인도 보내고 다 보내주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사안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음으로써 나타난 것을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월호입니다. 제가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중앙역으로 화재가 난 중앙역으로 기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왔어요. 기관사는 기관차의 열쇠를 뽑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기해 주십시오 하고 뽑고 탈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들이 저 뒤로 다 이동해서 각자 갖고 있는 소지품하고 관련 없이 다른 곳에서 막 포개져서 사망합니다. 왜? 연기가 나니까 뒤로 가서 서너 명씩 껴안고 쓰러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세월호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 그리고 탈출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그 인간, 그 선장, 그 사람 하나만 없으면 이 사회는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위치였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라면 상당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더 아이디어였어요. 저건 스위스 치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위스 치즈 자르면 구멍도 완전 관통은 안 돼 있죠. 마지막 단계 어디선가 관통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 건물도 작은 나사 하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히 다 전체가 맞춰져서 지금 안전한 강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하나의 나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70 몇 년도인가요? 영국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문을 열었다가 압사 사고가 대량 발생했었습니다. 압사 사고. 그것을 클로징을 안 하고 계속 왜 생겼을까 영국 경찰은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관이 자백을 합니다. 30년 만에. 제가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관중을 내보내려고 열었는데 실은 밖에 있는 관중이 문 열리는 순간 밀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왜 사망했는가 어떻게 사망했는가 밝힘으로써 30년 만에 클로징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세월호에서 어느 선박 회장 하나 지하철 참사에서 어느 누구 타겟을 하나 정해서 그만 없으면 우리는 안전한 세상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세월호가 무너지기 전에 안개가 껴서 수학여행을 하루 미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주도 민박에서는 하루치 돈 내십시오. 학교는 강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사하고.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때 한나라도 막았으면 세월호는 안 뜰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공교롭게 관통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300건의 작은 경고 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인은. 국가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저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을 기다리면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죠. 네가 알아서 가. 여기는 위험하니까. 사고 나면 네 책임. 국가는. 교통 편의상 우리가 길은 터졌어. 앞뒤 좌우는 네가 살펴. 위험, 수영금지 저걸 붙여놓은 것만으로 국가는 다 한 것인가? 저거 프랑카드 붙인 것만으로 익사는 너의 잘못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국가가 할 일인가? 국가는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인간은 원래 욕망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항상 실수를 쓴 잠재적인 상태가 되니 그것을 시스템으로 막아야 될 거대 집단이다.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형벌로 누군가를 사형시키고 누군가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이건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을 항상 만드는 게 국가다. 그랬다면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세월호가 저렇게 무참히 빠질 수 있었겠는가? 우린 또 어디선가 대량 참사가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대량 참사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드린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다. 너 나가 라고 하는 순간 저 지렛대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비난으로 끝난다면 인류는 쉽게 발전했을 겁니다. 저렇지 않고 분석하고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등 에러는 인간의 본성이고 용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에러를 범한 사람을 칭찬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 대신 어떤 적신호를 찾아냈구나 라는 생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저 밑에 왕자에 앉아있는 게 신하입니다. 수염이 난 분이 황제입니다. 황제가 있는데 제 젊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못생겼고 키도 작고 늙어버렸고 저 사람이 황제라는 이유로 저렇게 누리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 보니까 황제가 그걸 봤는다. 생일날 너 여기 한번 앉아봐. 앉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요. 봤더니 저 칼이 말꼬리 머리카락 있죠. 그 하나로 딱 지지되면서 자기의 정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건설업을 하시면서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자리가 피하고 싶기도 하고 힘들고 어쩌면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걸 버틸 수 있는 건 신뢰관계거든요. 신뢰. 내가 내 직원을 믿어야 되거든요. 저 위에 다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대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올라가서 끌어올리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신뢰와 오픈 마인드. 패러글라이딩은 오픈시켜야 날아갑니다. 어떤 실수를 찾고 너 네이밍, 너 잘못이야, 블레이밍, 네 나쁜 놈 지적하고 비난하고 쉐이밍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위험은 자꾸 수그러들고 감춰지고. 저희 하나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할 때 무영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조절하는 거예요. 뭘 조절하다가 스패너가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수술한 분. 그분이 키가 커요. 작은 분이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언젠가 시설과가 무영등을 고치고 돌아가서 도착해보니 스패너 하나 빠졌으면 그 하루 움직였던 동선을 다시 거꾸로 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거죠. 부끄러워서. 비난받을까 봐. 지적당할까 봐. 나 낙인 찍힐까 봐. 그것이 위험 속에서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실수가 없다는 생각?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입니다. 처벌을 철저히 하면 징계를 하고 감봉을 하고 막 강한 처벌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 같다? 실수가 은폐됩니다. 고쳐야 될 시점을 놓칩니다. 그래서 합니다. 오픈시키십시오. 오픈시키고 같이 고민하십시오. 공공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18년도 우리 전라북도 전문건설협회 가족인의 날 오늘 특강까지 함께했고 이제 초대 가수 무대에 이어질 텐데요. 이분은 세 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태권도 챔피언, 또 연기자로서도 아주 멋있는 분이고요. 또 요 사이에는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동준 씨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정문의 꿈 펼쳐보자. 다짐을 하고 서울 하늘 여기 왔던가. 화려한 도시 높은 빌딩 사이로 두순 움켜쥐고 달려왔던가. 땀방울에 샤워를 해도 참참 세상이 힘든다 해도 참참참 부어라 마셔라. 진짜 멋진 나의 친구야.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흰머리와 주름살이 무척 들어도 두 손 잡고 달려가보자. 멋진 아내와 아들 딸도 다 컸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아있구나. 땀방울에 샤워를 해도 참참 세상이 힘든다 해도 참참참 부어라 마셔라. 진짜 멋진 나의 친구야.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친구야.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자자. 애교가 많은 가수죠. 섹시 가수 우리 박주희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모르겠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저리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다니는 분입니다. 자, 김범용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당신 울고 있나요? 돌아앉아서 눈물 짓는 당신 그래요 실컷 울어요 당신 아픔이 다 사여질 때까지 많은 걸 주는 게 사랑인 걸 알았죠 바쁘게 살아온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너무도 외로웠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바보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아, 내 안에요 부족한 나지만 내게는 오직 당신뿐인데 사랑합니다 이 내 가슴에 또다시 새깁니다 많은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바쁘게 살아온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너무도 외로웠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바보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아, 내 안에요 부족한 나지만 내게는 오직 당신뿐인데 사랑합니다 이 내 가슴에 또다시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김범용 씨의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희망과 또 용기를 얻어야만이 전라북도가 살 수 있다는 것 새삼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초대 가수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트로트의 여왕입니다. 김용임 씨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될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거 세월도 비켜가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전문 건설인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으시죠? 오늘 뭐 건강한 느낌, 젊은 느낌 많이 만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용님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부처 같은 인생 들려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천